안녕하세요. AWS 강의실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에서 열리는 AWS 행사 중에 가장 큰 행사인 AWS 서밋이 5월 14일, 15일에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께서 이 AWS 서밋에서 최대한 많은 것들을 가져가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면 좋을 팁과 노하우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WS 서밋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2025년 5월 14일에서 15일 코엑스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고요. 이날은 수요일하고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등록이 가능한데요. 아마 좀 있으면 등록이 마감될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이 나간 시점에서 간당간당 할 텐데 만약에 가능하시다면은 저는 꼭 등록해 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제 인생이 바뀐 행사고요. 여러분께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 있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등록이 확정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등록 확정 이메일들을 받으실 텐데요. 이게 지금 약간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게 현재 등록 이메일을 못 받으셨다. 등록을 하셨는데도 이메일이 아직 안 왔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많은 소식들을 듣고 있는데 일단 약간 준 오피셜 버전으로는 석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사명이나 회사 이메일을 가입하셔야 등록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신청만 하면 무조건 등록을 해주셨던 작년과 다르게 약간의 필터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업 재직자 위주로 선정하고 있다는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것을 염두하신 다음에 등록하시면 좋겠고요. 근데 만약에 등록을 했는데 확인 메일이 안 왔다면 다시 한번 등록해 보시라는 말씀까지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걸 참고하셔서 아직 확정 메일을 받지 못하셨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더 등록을 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그래서 서밋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세션이죠. 그래서 이틀 동안에 어마무지하게 많은 세션들을 진행하게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께서 알면 좋으신 거는 AWS의 모든 세션, 모든 행사들은 미국의 대학교의 그 난이도 시스템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100레벨, 200레벨, 300레벨, 400레벨 단위로 나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한 기준은 이런 식으로 AWS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레벨은 입문, 200레벨은 기본적으로 지식이 있는 사람들, 300레벨부터는 심하고요. 400레벨부터는 AWS를 오랫동안 다루신 분들이 정말 깊이 들어가는 그런 레벨인데요. 자세한 강연 내용은 여기 서밋 페이지에 가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강연 목록이 있어요. 요걸 누르시면은 여러분께서 PDF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 PDF 파일을 보시면은 어느 세션이 어디에서 어떤 제목으로 열리게 되는지를 여러분께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첫날은 인더스트리 데이, 즉 인더스트리에서 어떤 식으로 AWS를 쓰고 있는지 사례 위주로 소개해드리고요. 두 번째 날은 코어 서비스 데이, 각각의 서비스들을 어떻게 하면은 더 잘 활용할 수 있는지 혹은 각각의 서비스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날과 둘째 날이 좀 구성이 다른 거 여러분께서 염두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여기 보시면은 제가 좀 크게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레벨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레벨 200, 300 혹은 뭐 레벨 100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레벨이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레벨 100 같은 경우에는 가볍게 들어가셔도 좋고 레벨 200은 기본, 그 다음에 300 이후부터는 조금 더 배경 지식이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서 요 세션 같은 경우에는 MLOps이기 때문에 AWS의 다양한 MLOps 서비스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으시면 훨씬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날은 일단은 100에서 200레벨, 간간히 300레벨에 보이는 반면에 두 번째 날은 300레벨이 더 많아요. 100레벨은 뭐 여기 스폰서 세션밖에 없고 거의 다 200레벨 아니면 300레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개발자시다 그러면은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 날을 좀 더 포커싱 하시면 좋겠고 물론 첫째 날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비개발자시거나 혹은 AWS가 뭔지 알고 싶다 혹은 현업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알고 싶다 라면은 일단은 첫 번째 날을 좀 더 포커싱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인 얘기고요. 당연히 이제 이틀 모두 참여하시면 좋겠지만 만약에 하루만 참여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개발자라면 둘째 날, 그게 아니라면은 첫째 날 이런 식으로 참여를 해볼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100레벨은 거의 없는데 나는 AWS를 잘 모르는데 참여하면 얻어갈 게 없나요? 그런 것들 위해서 AWS에서 준비한 게 바로 Awesome Day예요. 이 Awesome Day는 5월 14일 수요일날 열리게 되는데 13시 50분부터 15시 10분까지 열리게 되고요. 여기서는 AWS의 기초적인 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AWS의 핵심 서비스가 무엇인지 모범 사례라든지 영상 튜토리얼 이런 것들로 100레벨 수준에서 가볍게 알려주는 정말 초보자들을 위해서 AWS를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알려주는 세션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께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AWS 강의실이라는 굉장히 좋은 기초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영상들을 한 번 더 보고 가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적어도 제 기초 강의를 보고 가시면 매우 도움이 될 거예요. 어쨌든 이 Awesome Day 말고도 AWS Certificate Lounge가 있는데요. 작년 기준으로는 일단 입장은 AWS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거기다가 AWS 자격증을 3개 이상 가지고 있으면 추가로 굿즈를 뽑을 기회를 준다든지 다양한 뭐 스낵 같은 것들을 주는 라운지인데요. 여러분께서 자격증이 있으시다면 한번 들려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번 서밋 최초로 데브 라운지라는 게 생겼다고 하는데 요거는 새로 신설된 개발자 전용 부스고요. 빌더 아이디 부스라든지 베드락 포토존, Q 디벨로퍼 체험존, 그리고 Q 디벨로퍼 코딩 챌린지, 코딩 대회를 연다고 합니다. 이거에 따라서 상품도 주겠죠. 그 다음에 AWS KRUG 부스들이 있는데 여기 오시면은 다양한 추첨을 통해서 뭔가 상품을 받아가실 수 있다고 해요. 저도 데브라운지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어떤 것인지 기대가 되고 이번 AWS 서밋은 약간 개발자들을 많이 포커싱한다 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아마존 큐부터 시작해가지고 인프라 엔지니어들 말고도 개발자들도 AWS를 사용해라 이런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개발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AWS 엑스포죠. 이 엑스포에 관련된 팁과 노하우들은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현장 분위기를 좀 보여드리면은 이게 제가 작년에 찍었던 AWS 엑스포 안의 모습인데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시면서 다양한 굿즈를 받아가신다든지 각각 곳을 통해서 어떤 서비스들을 각각 기업에서 제공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계신데요.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뭐 많은 분들을 인터뷰했지만 컨텐츠가 나가지 못했어요. 현장 분위기는 이렇고요. 이게 굉장히 일찍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피크로 보일 때는 요거의 2배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건 둘째 날인데 좀 약간 한가할 때였고요. 실제로 많이 모일 때는 정말로 사람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이런 부스들을 보시면서 각각의 부스들을 참여하시면서 할 수 있고요. 조금 더 보여드리면은 메인 행사장은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작년과 완전히 똑같진 않겠지만 이런 분위기라는 것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들 전부 다 가방 하나씩 메고 계시죠. 그래서 이게 메인 행사장이었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멋있게 꾸며놨는데 작년과 똑같진 않겠죠. 하지만 이런 분위기다. 그래서 이게 메인 그 행사장 중에 하나였고 왼쪽에 보시면은 AWS 서티피케이트 부스도 있고요.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게 서티피케이트 부스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서티피케이트 라운지인데 작년 기준으로는 이런 식으로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이렇게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분위기예요. 어쨌든 이제 본격적으로 팁과 노하우를 드리면은 일단 먼저 세션은 100레벨, 200레벨, 300레벨, 400레벨 단위를 말씀드렸고요. 몰리는 세션은 입구 컷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미리 자리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몇몇 세션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듣고 싶어하고 세션장 자체에 이제 인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 제한에 포함되지 않으면 못 들어가세요. 그래서 대부분의 몰리는 세션 같은 경우는 줄이 쫙 서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께서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계셔야지 현장에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분께서 미리 자리를 잡고 계신 거, 예를 들어서 한 세션 전부터, 왜 세션장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 세션장에 내가 듣고 싶은 세션이 있다 그러면 그 전 세션부터 자리를 잡고 대기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혹은 세션이 끝나자마자 빠르게 가서 줄을 서는 것도 방법이죠. 하지만 모든 세션은 유튜브에 올라가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께서 기쓰고 이렇게 들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다 올라와요. 그 다음에 주제에 따라서 강연장이 배정이 되는데 여러분께서 이걸 감안하셔가지고 나는 요 분야에 관심이 있다. 아까 제가 이거 보여드렸었죠? 여기 보시면은 클라우드 운영 및 복원력,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분석 현대화 이런 식으로 주제를 기반으로 쭉 이렇게 이어져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특정 주제를 원한다 그러면은 요 세션에 그대로 머무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첫날과 두 번째 날에 아예 세션이 좀 다르니까 여러분께서 그것도 참고하세요. 첫날에는 인더스트리 데이에는 이렇게 분야별로 뭐 제조라든지 생성형 AI, 기술 트렌드, 통신 이런 식으로 나뉘고 두 번째는 각각의 서비스의 주제별로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5년 같은 경우에는 1일차는 인더스트리 데이고요. 두 번째 날은 코어 서비스 데이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첫날과 두 번째 날의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하루만 참여할 수 있다. 여러분께서 개발자시라면 요 코어 서비스 데이를 추천드리고 개발자가 아니시다. 그러면은 첫 번째 인더스트리 데이를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제가 듣기에는 두 번째 날의 기조연설 자체도 개발자분들을 좀 포커싱 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AWS CTO신 워너 보게스 박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출연해서 다양한 인사이트를 주시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로 데모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기조연설에서. 이건 좀 새로운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약간 개발자들을 포커싱한 게 맞구나 싶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날 기조연설은 약간 개발자들을 포커싱을 했다. 이런 소식들이 있고요.
그리고 KRG의 커뮤니티에서도 트랙을 하나 운영을 해서 발표를 하는데 두 번째 날이에요. 이 5월 15일인데 여기 보시면은 KRG 커뮤니티에서 자주 출연하시는 분들 혹은 각 분야에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이 각자의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시는데 요거는 조금 다른 거는 AWS 서밋은 약간 AWS 분들과 함께 발표하는 거라면은 요 트랙은 진짜로 본인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김선우님이라든지 이 서벌레스의 굉장히 대가시죠.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고 정영진님이라든지 이지영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각 분야에서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이 AWS와 같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현업에서 직접 경험한 얘기들을 하신 세션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가 있고요. 특히 전 이 네 번째 세션이 굉장히 흥미로워 보이는데 발표하시는 분이 굉장히 재밌는 내용을 발표하실 거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라면은 요 네 번째 세션은 꼭 놓치지 않고 들어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일 팁을 몇 가지 드리면은 일단 보통 8시부터 등록이 시작되는데요. 예전과 같은 얼리버드는 없습니다. 그리고 점심 쿠폰이 선착순이기 때문에 먼저 등록하는 것이 유리한데 대부분의 경우 작년 기준으로도 그렇고 이번에도 점심 쿠폰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웬만해선 동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빨리 가시는 거에 연연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주차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늦어도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서밋 늦게 가면은 등록 못 하나요?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등록이란 말은 사전 예약에서 확인 이메일을 받으신 다음에 현장에서 체크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예 사전 예약을 하지 않으셨다 혹은 확인 메일을 못 받으셨다 그러면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일날 9시 반부터 10시 40분까지 기조연설이 있는데요. 이 기조연설을 메인홀에서 하는데 이 연설자분들을 라이브로 보고 싶으시면은 일찍 가서 자리를 잡으셔야 돼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일찍 가서 보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요건 좀 경쟁이 치열해서 좀 빨리 들어가서 자리를 잡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다른 곳에서 화상으로 봐야 됩니다. 근데 기조연설 자체가 굉장히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직접 현장에 가서 보시는 걸 추천드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일찍 가 계시는 걸 추천을 해요. 참고로 데이 2, 두 번째 날의 기조연설은 개발자 포커스이기 때문에 개발자 여러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끝나면은 바로 세션 장소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 이동할 때 굉장히 많이 몰리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션 자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내가 무슨 세션을 들을까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요 표를 보시고 어떤 것을 듣겠다 나는 요거 순서로 듣겠다 이런 식으로 미리미리 계획을 짜서 움직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첫날 세션 시작부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몰리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런 계획이 없으시면은 우왕좌왕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표를 한 번쯤은 보시고 내가 어떤 것을 듣겠다라는 것을 장소 위주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한번 좀 그려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점심을 주는데 첫 세션 장소에서 밥을 제공합니다. 요거는 2023년 기준으로 이렇게 런치 박스를 주는데요. 요거는 각 세션별로 조금씩 달랐어요. 네, 뭐 어떤 데는 샌드위치 줬고 어떤 데는 다른 걸 주긴 했는데 2024년 기준으로 조금씩 달랐습니다. 요건 복불복이죠. 어디서 뭘 줄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나는 서밋에서 제공한 점심을 먹을 것이 아니다. 그러면은 미리 나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왜 그러냐? 11시 50분 세션 끝나고 나오면은 코엑스 어느 곳이든 대기가 3-40분은 확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분들과 뭐 네트워킹형 이런저런 이유로 점심을 드실 것이다. 그러면은 조금 일찍 나오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거 외에도 커피숍들이라든지 이런 것도 매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주의하시면 좋겠고요. 참고로 당일날 저는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과 같이 모여서 점심을 먹는 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AWS 강의실 오픈 채팅방에 계시면은 제가 점심 먹으실 분 할 것 같은데 그때 같이 나오시면 저랑 점심도 먹으실 수 있어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확정은 아니에요. 그리고 AWS 꽃이라고 불릴 수 있는 AWS 엑스포인데요. 보통 10시부터 열리게 됩니다. 10시 이전에는 관계자만 출입할 수 있고요. 여기서 제가 몇 가지 팁을 드리면은 작년과 비슷한데 가방을 먼저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입구 근처에 큰 MSP에서 나눠주는데요. 뭐 M모사라든지 이런 곳에서 굉장히 큰 가방을 나눠줘요. 여기다가 굿즈를 담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굿즈를 많이 받으면 엄청 무겁기 때문에 AWS 서밋 당일은 최대한 가볍게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무거워요. 정말 많은 굿즈들을 여러분께서 가져가실 수 있는데 무겁기 때문에 최대한 가볍게 그리고 운동화라든지 이렇게 많이 걸으실 수 있는 준비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몰리는 경우에는 줄을 길게 쓸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세션 시간을 염두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요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길게는 뭐 30분도 기다릴 수 있는데 이거 기다리다가 세션 못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것을 잘 염두하셔가지고 여러가지 이벤트에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나는 줄 서기 싫다. 그러면은 일단은 10시 땡 치면은 먼저 메이저 부스부터 들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M모사라든지 큰 곳에는 그의 규모에 비례하는 약간 이벤트들이 있는데 이런 곳들부터 먼저 들려가지고 최대한 빨리 이렇게 도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뭐 굿즈를 받아야 되느냐, 이거는 가치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만약에 그걸 원하신다 그러면은 메이저 부스부터 들리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꼭 필요한 굿즈만 챙기세요. 다 챙기면은 힘들고 시간 낭비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의 개인정보들이 팔리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필요한 굿즈들만 챙기셔도 충분하니까, 다 이제 뭐 정말로 필요한 게 아니면 다 창고에 가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힘들고 시간 낭비하실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부스에 연연하지 마시고 세션도 많이 들으시고 네트워킹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AWS에서 운영하는 부스에서 기술 지원이라든지 Q&A가 가능한데요. 여러분께서 뭐 온라인이 아니라 혹은 화상이 아니라 실제로 AWS 현업에서 계신 솔루션스 아키텍트라든지 기술 지원을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평소에 갖고 계신 질문들이라든지 혹은 궁금했던 점, 어떤 분은 아키텍처 다이어그램을 준비해가지고 질문을 가져오시기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오시면은 좀 더 많은 것들을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고수분들이 많이 출몰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무료로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삼으시면 굉장히 좋아요. 참고로 KRUG 부스에 가시면은 거기 현업자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KRUG 부스에도 와주셔서 굿즈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저도 종종 보일 예정이니까 저를 거기서 찾으실 수가 있어요. 기타로 몇 개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격증 1개 이상이면은 방문 가능한 설티 전용 라운지가 있는데, 여기서 작년 기준으로 자격증이 3개 이상이면은 다양한 이벤트라든지 선물 등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작년엔 그랬어요. 그리고 물을 나눠줘요, 현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커피라든지 음료 같은 것들 부스에서 제공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별도로 원하시지 않으면 물병을 안 챙기셔도 됩니다. 물병이 무겁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물병을 안 들고 갑니다. 그리고 충전 가능 장소가 굉장히 제한적인데요. 작년 기준으로는 1층에다가 충전 부스를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도 했고, 혹은 3층의 공용 공간에도 가끔 아울렛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로 충전한 경우도 있는데, 세션장에 들어가시면 가장자리에 충전 아울렛이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먼저 선점하신 다음에 꽂아 두시면 됩니다. 이게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100% 장담 못 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이 소소한 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가 매우 크고 오래 걸어 다녀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가볍게, 거기다가 운동화, 최대한 편한 복장으로 오래 걸을 수 있는 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뭐 당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벼운 간식 같은 것들도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예를 부스를 정말 많이 돌겠다, 그럼 오래 서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에 걸맞는 각오를 하시는 게 좋아요. 참고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네트워킹이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저도 만날 수 있고 다양한 업계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서 이런 네트워킹 기회들도 여러분께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AWS 공식 부스라든지 기술 지원 부스들을 한번 둘러보신 다음에 여러분께서 어떤 기술들이 있는지, 정말 실력 좋으신 AWS 현업자분들을 실제로 뵙는 것이 흔치 않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들을 최대한 활용하셔가지고 평소에 갖고 계시던 뭐 질문이라든지 혹은 의견 같은 것들을 교환하시면 굉장히 좋겠고요.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마지막 세션 이후에 설문조사를 완료하시면 굿즈를 교환할 수 있는데, 이 굿즈 교환줄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이 설문조사 이후 굿즈 교환하는 거는 빨리 가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날에 굿즈 교환을 하는데 이거 굉장히 줄이 길기 때문에 요거 까딱 잘못했다가는 요거 때문에 3-40분 기다리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빨리 가시는 게 최대한 좋다. 그리고 올해도 AWS 강의실에서 이벤트를 하는데요. 이번에는 보물고블린 2025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AWS 서밋의 행사 시간에서 코엑스에서 제가 출몰을 하는데 5월 14일, 15일 9-6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행사 기간에서 돌아다니는 저를 찾으시면은 룰렛을 요청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룰렛 내용에 따라서 다양한 상품이 제공이 되는데, 이 상품은 AWS 강의실 키캡이라든지 AWS 강의실 배지, AWS 강의실 키링이라든지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를 보시면은 인사 한번 해주시고 룰렛을 요청하시면은 제가 룰렛을 드립니다. 저한테 요청하지 않으시면 안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명시적으로 룰렛을 돌리고 싶습니다 라고 명시해 주셔야 됩니다. 기타로 말씀드릴 거는 일단 14일날, 15일날 한 번씩만 참여가 가능하고요. 저 한 번 더 해볼래요? 안 됩니다. 그리고 세션 참가 중이라든지 다른 사람과 얘기하고 있다든지 혹은 대화 중, 혹은 제가 뭔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든지 이럴 때는 잠깐 기다리셨다가 저한테 요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한꺼번에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꼭 룰렛을 돌리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을 잘 정리하셔가지고 다가오는 AWS 서밋에서 많은 것들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AWS 강의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